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위준성입니다. 위준성의 GTLF 2급 GTLF 소개 영상 하고 있는데요. GTLF가 뭐지? 문법 편입니다, 여러분. 자, GTLF의 일반적인 소개 영상을 보셨으면 GTLF 시험이 문법과 청취, 독해 및 어휘로 나눠진다는 것을 아실 수 있었을 텐데요. 이 시간에는 조금 더 자세하게 문법 편을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또 문법이야? 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그래요. 어떤 시험에도 마찬가지지만 문법적인 요소를 grammar, 이거를 꼭 체크를 합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grammar가 단단하게 어떤 실력을 갖추고 계신 분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독해도 잘하고 청취도 잘하고 궁극적으로 말하기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grammar는 어떻게 보면 뼈대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 문법을 공부할 맛도 나올 거고 할 것입니다. 이 GTLF에서는요, 여러분 이 문법이 비교적 아주 정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GTLF 문법을 공부하신다면 다양한 어떤 아주 방대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GTLF 문법을 공부하시다 보면은 영어가 좀 보이기도 하고 또 현실적으로 문제 풀이할 때 있어서 점수를 올려야 될 부분이 바로 문법 편입니다. 일단 문법 편에서 최대한 점수를 올리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문법 영역을 한번 더 들여다 볼게요. 자, 문법 영역은요, 전체 GTLF의 80문제 중에서 80문제밖에 안 되거든요. 토익 200문제인데. 그래서 80문제 중에서 26문항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26문항을 차지하는데 이 26문항을요 20분을 주거든요. 20분을 줍니다. 그래서 20분에 26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네 번째 시간 관리 보면은 보통 한 문제를 40초 내에는 풀어라. 네, 그래서 1분을 좀 못 써야 되겠죠. 마킹하는 것까지 포함한다면은 그 정도가 되겠고요. 이 차이가 보통 GTLF의 문법 문제는 두 문제 이상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좀 길단 말이죠. 그래서 토익이나 다른 유사 시험 문법 문제보다 다소 긴 겁니다. 그러니까 길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읽으면서 어떤 힌트가 주어질 것이고, 그리고 독해도 좀 가능해야지만 유리할 거예요. 물론 문법적인 기본적인 내용을 모른다면 아무리 독해가 되더라도 못 푸는 문제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문제 내용은 학술적인 주제보다는 실용적이고 실생활에 연관된 주제입니다. 그래서 읽으면서 너무 어렵다 이렇게 느끼지는 않으실 텐데, 결국은 문법은 말 그대로 문법에 대한 개념 정리가 돼 있어서 읽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요구하는 거는 바로 이거야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공부를 통해서 아실 수 있으면 문제풀이가 40초 이내에 한 문제씩 감당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여러분, 그래서 26문항, 그죠? 그거를 20분 내에 푸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문법이고, 처음에 시작하면은 문법부터 풀거든요. 그래서 20분을 딱 줍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이제 26문제를 풀기 시작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시험 전략 및 학습법 잠깐 볼까요? 보통 앞 문장의 컨텍스트가 주어져서 정답 선택에 영향을 크게 줍니다.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야. 두 문장을 줬을 때는 이유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근데 어떤 문제들은 이렇습니다. 읽어놨는데 내가 해석이 잘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힌트 보고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를 해석해서 푸는 건 아니고요. 어떤 문제들은 해석이 좀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문법적인 내용 때문에, 어떤 문법적인 지식 때문에 바로 답이 골라지는 경우들이 많고요. 또 어떤 문제들은 컨텍스트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되는 문제들도 있고, 두 개가 공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빈칸에 있는 문장물을 보고 기계적으로 풀 경우에는 그죠? 맞은 것도 있습니다만 또 틀릴 가능성도 있더라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네, 그래서 학습법 보면 기본적인 문장 해석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문법에 나오는 그 두 문장 정도를 여러분이 꾸준하게 공부를 하셔야 나중에 독해에서 나오는 그 긴 문장을 조금 지치지 않고 끝까지 읽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문제 풀이에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문제 안에 들어가져 있는 문장 구조 파악과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어휘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꼭 드립니다. 자, 전체 상황 등을 파악해서 문장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하도록 평상시에 공부를 해봐야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제가 기출 문제를 드리고자 했었습니다만 그러지 않고요. 우리가 지금 기출문제 특강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출문제 특강에서 문법을 보시면 여러분이 이런 식으로 문법이 되어 있구나라는 거를 아마 보시면은 더 편하게 한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문법 문제는 가져오지 않았어요.
자, 제가 이 문법에 인사이트라고 제목을 붙여봤는데, 여러분 인사이트는 통찰력이죠. 그래서 문법의 통찰력을 좀 제가 오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유형별로 철저히 학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순서가 뭐냐면요, 이 GTLF에서 요구하는 문제에서, 문법 문제에서 시제, 가정법, 조동사, 부정사, 동명사, 접속어 순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타의 토익 문제와 좀 다른 게요, 그러니까 토익에서는 가정법이라든가 시제 문제 나오긴 하지만 아주 비중이 좀 덜하거든요. 그리고 토익에서는 거의 조동사를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물어본다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 일상적으로 굉장히 많이 쓰이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의 문법임에도 불구하고 토익은 약간 비즈니스 쪽이잖아요. 비즈니스, 거래상 이런 거 있기 때문에 다른 거를 물어본다면, GTLF는 일반적인 영어 실력, 그러면 너가 실생활에서 쓸 때 아주 많이 쓰는 시제, 가정법, 조동사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5가지 영역만 조금 공부만 확실히 해주신다면 여러분이 문제풀이 할 때 아주 수월하게 풀 수 있습니다. 정말 가정법은 딱딱딱 떨어집니다. 오히려 어려운 부분이 조동사예요. 조동사는 여러분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조동사가 뭡니까? will, can, may, should, must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조동사 평상시에 내가 평상시에 동사 도와주는 동사로 뜻을 알고 있었는데, 맞아요. 그 뜻을 알고 있어서 뉘앙스까지 알고 있어야지만 약간 문제 풀 때 수월할 거고요. 시제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시제도 뭐 진행형이니 완료형이니 여러분 많이 들으셔보셨죠? 완료 진행형이니. 그런데 들어보긴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 개념 정리를 안 했었던 것 같아. 그러면 이번 기회에 GTLF를 준비하시면서 이번 기회에 그 개념을 정리해 놓으신다면 나중에 여러분이 듣는 거, 말하는 거, 쓰는 거에 있어서도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굉장히 비중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전통적으로 부정사, 동명사도 토익에서는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 걸 내놓습니다. 왜냐면 토익 파트에서 문법은 문법과 어휘가 같이 섞어져 있거든요. 근데 GTLF에서의 문법은 문법만 해요. 이게 어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문법에 대해서 유형별로 철저히 학습하면 문법의 이해도 높아지니까 아까 제가 그런 얘기 했죠. foundation. 그래서 영어적인 어떤 내공을 기르는 데서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점수도 받기가 수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시험이다라고 하면 문법 시험에 대한 굉장한 부담감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담을 좀 덜 가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GTLF 문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나오는 게 또 나오고 물어봤는 게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시험에서 시제, 가정법, 조동사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와요. 26문제 중에서. 그렇기 때문에 유형별로 철저히 학습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기출문제와 실전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됩니다. 이론만 공부해서도 안 되고요, 문제만 풀어봐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론과 문제풀이가 균형을 맞춰야 되는데요, 많은 경우에 문제풀이에 좀 소홀하고 이론을 공부하거나 또는 이론에 소홀하고 문제풀이를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론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기출문제와 실전문제 또는 유사한 문제를 자주자주 풀어보다 보면 익숙해지겠죠. 그 유형에. 그래서 그 유형으로 모의고사 때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고요. 진짜 시험장에 가면 비슷하게 나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정해져 있기 때문에, 유형이라는 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GTLF가 좋아하는 문법들이 있거든요. 그것도 여러분이 파악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또 하나 드리는 통찰력은요, 인사이트는 문법 공부 처음부터 끝까지 하자. 제가 왜 이 말을 드리냐면 제가 GTLF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영어를 많이 가르칩니다. 그런데 상담을 하다 보면 문법이 약하대요, 본인이. 그런데 이유가 왜 그러냐면 문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공부해 본 적이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문법을 공부 안 하니까 구멍이 뚫리는 거예요. 아는 문법도 있지만 모르는 문법이 많거든요. 또는 내가 안다고 했는데 모르는 법이 생기거든요. 그건 왜 그러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진득히 한번 이해하고 좀 학습하는 것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GTLF를 준비하신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아마 공부를 하시게 될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의 전반적인 실력 그리고 청취와 독해에도 도움이 될 거니까 그렇게 문법 한번 잡아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번 공부를 만약에 하신다면 그래, 처음부터 내가 끝까지 한번 문법을 한번 잡아봐야지 라고 하는 생각으로 나의 미래 영어를 위해서 그리고 기준 점수 획득을 위해서 한번 그런 자세를 가지시면 어쩔까 하는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가르치면서도 시험을 봐보면서 제가 가진 생각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습니다. 이게 바로 GTLF의 문법 편입니다. 여러분 26문제 20분 안에 훈련만 되고 반복하고 연습하면 충분히 풀 수 있으니까 너무 두려워할 섹션이 아니에요, 여러분. 문법 더 이상 어렵다, 머리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재밌게 또 공부하시다 보면 점수 받을 거니까, 여러분. 그래서 뿌듯하게 공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문법편에 대한 것이 궁금하시다면 기출문제 특강에서 문법을 한번 보시면요. 아, 저게 GTLF의 문법편이구나. 문법은 이런 거구나 라는 거를 더 자세하게 아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청취편에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